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오늘은 주말이라서 주요한 주제를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12월 6일 테슬라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게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2026년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한다면 테슬라 주가와 테슬라 장기 투자자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이 점을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이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이게 2009년에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KT를 통해서 최초로 도입됐던 당시 MBC 보도를 보고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5년 12월 7일이죠. 지금 테슬라의 FSD 14 버전이 한국에 상륙했는데요. 그 반응과 지금 스마트폰 16년 전 도입했을 때 반응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준성 님이 좋은 트윗을 올렸는데, 지금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의 사람들 충격, 그리고 기존 레거시 업체들의 반발, 과연 이거 되겠어? 이런 게 팽배했었죠. 저는 당시의 개인적인 경험을 떠올려 보면 이미 블랙베리 폰을 쓰고 있었고, 또 그 얼리 어답터이다 보니까 스마트폰 초기에 피처폰에서 벌써 그 블랙베리 폰을 사실 쓰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등장하면서 저도 바로 스마트폰으로 바꿨죠. 그런데 당시에 제가 돌이켜 보니까 스마트폰이 바꿀 수 있는 세상을 너무 그냥 폰에만 집중했지 그 세상의 변화의 흐름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빨리 좀 깨우쳤더라면 지금보다 더 이제 발전했을 텐데요. 자, 그래서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이제 인천공항을 이용하시는데, 여기에 가면은 거대한 주차장이 있죠. 그래서 뭐 4박 5일, 뭐 7박 8일 이렇게 해외여행 다녀오실 때 주차를 하시거나 공항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만약에 공항을 가는 비용이 자 10,000원이라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2, 3만 원 공항버스 비용이 이제 거리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이 10,000원이라면 그게 테슬라의 로보택시라면은 상황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렇게 거대한 주차장이 필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테슬라의 좌일주행의 폭등 시점이 지금 스마트폰 16년 전에 도입했을 당시와 빠르게 대자되면서 어쩌보면 $1,000 시점이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대자뷰로 펼쳐질 것이 거진 100% 아마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펼쳐질 것 같은데요. 자, 아이폰과 FSD 현재의 상황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당시 전화기에서 데이터 플랫폼으로의 거대한 전환, 이거는 저도 놓쳤다고 고백을 했죠. 그리고 이때 그 모든 플랫폼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면서 판매, 마케팅의 패러다임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2번을 보시면은 우리가 문자를 하나 보내거나 이 데이터는 무제한 사용은 낭비라는 인식이 팽배했었죠,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죠? 이제는 데이터 무제한은 기본으로 됩니다.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 뭐 크크, 흐흐, 뭐 이런 거 정말 하루에도 수백 건의 카톡을 보내죠. 비용 없이. 자, 그리고 3번을 보시면 이제 램, 언어 데이터의 폭발적인 축적이 LLM이라고 인간지능을 초월하는 지금의 챗GPT, 그록을 이제 탄생시킨 배경이 되었고, 당시에는 일시적 유행으로 끝날 것이다. 시장 반응은 냉담했죠. 비싼 장난감 취급을 받았는데 웬걸 이게 무려 100만 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100만 대요. 한국에서. 그래서 지금도 일론 머스크는 거짓말쟁이다. 불완전한 기술을 가지고 사람 목숨을 담보로 뭐 이런 식의 평가가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2009년 16년 전에 아이폰과 동일하게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고 역사적인 순간이다. 운전하는 차에서 이제 이동 로봇으로의 전환을 바로 코앞에서 지금 목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로 충격적인데요. 자, 그래서 김종순 의원은 그
김준숙님이 이제 PQC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요약을 하면 지하철 버스보다 약간 비싸거나 유사한 가격이라면 택시와 승차 공유는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 버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P 가격 면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거고, Q 소요 면에서는 자가용 운전자의 운전 노동이 이제 자율주행을 통해서 대체되니까 소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는데, 이 폭발적인 증가에는 기존 택시 요금의 4분의 1 절반 이하 가격에 그 가격이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그 수용성에서는 인간 운전자보다 안전도가 확보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가격까지 반값이 하다 그러면 이걸 빠르게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 면에서는 당연히 그 보험까지 사고 처리 비용, 보험 비용, 또 내가 직접 운전함으로써 서울에서 부산 4시간 걸릴 거를 잠자면서 가면 생산성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주차장의 존재 이유가 상실되고 국내선 항공과 KTX 같은 단거리 운송 수송도 일정 부분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잠식을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우측 상단에 지금 테슬라 주식을 한 주라도 보유를 해야 되고, 기왕 보유를 시작했으면 최대한 빨리 수량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2009년 아이폰 출시 11월에 돌아가 보면은 삼성전자, LG전자와 국내 피처폰 제조사들의 지배력이 유지가 됐었는데, 이게 빠르게 한국의 그 국민들 빠른 기술 수용도가 세계 최고죠. 그러면서 그 지금의 현대 기아차가 국내 완성차가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안타깝게 따라잡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과거의 그 회사들 삼성전자, LG에서 삼성전자는 이제 안드로이드 폰으로 살아남았지만 결국은 LG는 휴대폰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었죠. 자, 이렇게 돼서 그 현대의 기아차도 역시 이 같은 운명에 처해질 수 있는 위기 순간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이 되고, 테슬라의 FSD는 한국에서 초기 저항을 당연히 우버 택시처럼 있을 수 있겠죠. 정부의 규제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 전 세계 시장에서 테슬라 FSD를 빠르게 채택을 한다면 한국만 갈라파고스 섬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버와 또 다른 그 역사가 진행이 될 텐데요. 자, 우버는 당시 국회의원 로비와 어떤 그 이익단체의 그 반발로 우버를 이제 그 막았다면, 이제 테슬라 FSD는 쉽게 막을 수 없는 그런 대세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 출시와 테슬라의 FSD 한국 출시를 좀 더 냉정하게 비교해 보면은 16년이 지났는데 2025년에 스마트폰은 무려 70억 대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앞으로 300억에서 400억 대의 그 로봇이 등장할 것이다. 이게 빈말이 아님을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줄을 보시면은 당시에 2007년 그 맥월드가 이제 엑스포에서 스마트폰을 처음 출시했을 때 놀랍게도 6개월 내에 100만 대가 판매된, 정말 한국 국민들은 이 빠른 기술 수용력을 보여줬다는 거고, 자, 이게 이제 현재 그 테슬라 비교해 본다면 한국은 7번째로, 전 세계에서 7번째로 테슬라 그 FSD 14.1 버전이 도입이 됐는데 지금 사용자 피드백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정말 우수하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2026년에 로보택시 사이버캡 4월에 대량 양산과 맞물리면은 한마디로 시장이 뒤집어진다. 그래서 과거에 그 스마트폰이 16년 만에 오늘이었다면 앞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옵티머스 봇은 단기 5년, 장기 10년, 이 시점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한국의 규제 완화가 만약에 된다면은 이 한국의 그 FSD 자율주행은 무려 2030년까지 50%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타링크 굵직한 소식을 좀 알아보죠. 이게 이슈가 됐는데요. 자, 현재 나온 언론 보도는 이렇습니다. 12월 5일 로이터와 월스트리트, 포춘에서 일제히 세계 1위 민간 기업 전망을 내놓으면서 종전의 테슬라의 4천억
스타링크의 4천억 평가가 8천억으로 껑충 뛰었죠. 자, 테슬라 시총 뭐 이제 1조 거진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민간 기업으로서.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은 가장 빠르게 상장한 폭발적인 주가 상승 그거를 스페이스X가 보여줄 확률이 현재로서 매우 크고요. 자, 그렇게 되고 지금 12월 6일자 보도를 보면 IPO 세부 논의에 들어갔다.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텍사스 스타베이스 이사회에서 이미 7,500억에서 8,500억의 가치로 스타링크를 상장 로드맵을 세웠다. 이 얘기가 이제 알려졌고, 투자자가 이제 텐더 오퍼 방식으로 직원 투자자 매각이 12월에 시작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발언대로 상장이 된다면 일론 머스크의 과거 발언이 우리가 조명을 해보는 건데,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장기 투자자에게 항상 충성심에는 충성심으로 보답을 하겠다는 거를 누차 얘기를 해왔고, 실제 일론 머스크의 과거 발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일론 머스크는 시간의 지연은 있을지언정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한 번도 뒤집거나 거짓되게 행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찾아보면 그런 증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론 머스크가 일관되게 2021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테슬라 장기 투자자에게 스타링크 상장 시에 베네핏을 주겠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1번 2021년 6월의 발언을 보면 스타링크 IPO가 된다면은 장기 테슬라 주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트윗을 한 바가 있고, 2021년 12월에는 인터뷰를 통해서 테슬라의 쉐어홀더의 스페이스X 주식 접근성 제공을 고민 중이다 까지 얘기를 했고요. 2024년 7월에는 스페이스X 공개 시에 테슬라 쉐어홀더 참여 방식을 연구 중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죠. 그리고 최근 2025년 11월 6일에는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테슬라 쉐어홀더의 스페이스X 투자 참여 방식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래서 서포터의 스페이스X 주식 제공을 원한다까지 얘기가 되었었고, 2025년 12월에는 세컨더리 세일 논의가 되면서 테슬라 쉐어홀더에게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 주식 우선권을 검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일관된 발언을 봤을 때 2026년에는 테슬라 장기 투자자에게 스타링크 상장과 함께 큰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2026년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스페이스X 기업 공개 일정표를 조금 예측을 해본다면 2025년 4분기 바로 12월이죠. 지금 세컨더리 세일을 통해서 8천억 밸류로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한 400달러 정도 평가가 되는데, 한 주당 IPO 준비는 2026년 1분기와 2분기를 통해서 재무감사 스타링크 매출 안정화를 통해서 2026년 12월경을 디데이로 IPO를 실행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전체 회사를 상장하면서 주식 5% 매각 이 스타링크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 종전 4천억 달러에서 8천억 달러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링크 스핀오프 가능하고, 머스크는 테슬라 주주에게 특혜를 어떤 식으로든지 제공할지, 이 부분이 이제 민감하게 테슬라 장기 투자자가 바라보고 있는 점이죠. 좋은 결과를 예상을 해보고요. 자, 현재 세컨더리 세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주식 공개 전에 이행하는 조치인데, 먼저 테슬라의 그러니까 스페이스X 직원 내부 주식 매각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주식일 일부 매입, 제3자 매각을 해서 이거를 회사가 중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테슬라 일반 주주 참여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머스크의 발언처럼 2026년에 테슬라의 장기 투자자에게 우선권이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검토 중에 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관 중심 거래로 일반인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 이게 팩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주말이지만 개인이 경제 독립을 이루기가 매우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방구석에서
소위 말하는 연애 채널, 자 이런 거는 보기가 쉬워도 이 딱딱한 얘기, 돈 버는 얘기, 이런 방송의 클릭률은 정치 편향 어떤 유튜버들 100만 뷰가 나왔을 때 이 테슬라 3일 경제독립 뷰는 잘해야 5천에서 뭐 2만 클릭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냉정하게 경제 독립이 어렵다는 거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여러분이 하루하루 그 3일 경제 독립 TV를 지켜보시면 참여하는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들이 맞지만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그냥 재미있는 연애 방송을 보시지 저희 채널을 보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독립이 어려운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힘들지만 인플레이션과 이 복리 시간의 그 효과, 그리고 잘못된 고정관념, 투자 집중 실패가 왜 어려운지, 그리고 노동소득의 한계, 자산의 비효율성을 조목조목 짚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3일 경제독립 선언서 책이 나오면 지금 현재 계획은 용산 CGV, 그리고 여러분의 호응이 폭발적일 경우에 대학로 2차로 이용을 하고, 또 3차는 경제독립본부 신동일 소장의 그 강원도 이제 한계리에서 진행을 지금 계획 중인데, 이 인플레이션,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입출금 통장이나 잠자는 돈이 굉장히 많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적금이나 정기예금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인플레이션에서 내 돈을 녹이는 가장 빠른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테슬라 투자는 변동성이 비트코인 투자와 함께 심하지만 결국은 복리의 마법을 가장 빠르게 맛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 뒤에 그거를 계산식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아껴 쓰고 저축하면 부자가 된다. 물론 이것도 아직도 살아있긴 하지만 이제는 이건 낡은 재테크 공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은행 예적금의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안전한 가난을 선택하는 것 같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투자를 이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을 방치하고 있는데,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우리가 입출금 통장, 소위 말하면 은행만 배불리고 나는 쥐꼬리만한 이자를 받는 이 입출금 통장에 잠자는 돈, 방치된 돈만 무려 6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600조 원, 대한민국 얼핏 예상과 맞먹는 금액이 그냥 잠자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사람의 노동은, 이 노동소득, 월급으로 받는 소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직장에 더 노예처럼 종속이 되고, 강력한 경제독립 시스템은 20, 30대부터 구축하지 않는다면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저도 이런 매트릭스를 벗어나기까지가 정말 힘들었는데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제 3일 경제독립 TV, 마일라이프과 함께 테슬라, 비트코인, 우리 경제독립 씨앗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6번, 부동산은 과거에 안정적이었죠. 그러나 앞으로도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산의 그 비효율성을 효율성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제는 아파트, 집 한 채라는 그런 개념에서, 물론 내 집,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여전히 가치가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부동산에 쏠림돼 있는 자산을 일하게 할 수 있는, 부동산보다 수십 배 더 빠른 가치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현재로서는 중요하고, 이거는 하루아침에 제가 뭐 몇 마디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경제 독립을 추구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당장 이제 오늘 하루 이 무기력함, 그 잠자는 군자금을 깨우는 것, 이게 중요하고, 결국은 3일 경제 독립군 신동일 소장이, 자, 여러분께 왜 커피 한 잔 멤버십 마일라이프를 강조하느냐. 그 커피 한 잔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만 바로 이런 습관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공짜는 아니다. 과거에 공짜로 수백 건과 이런 250회 강연을 해봤더니 공짜는 공짜 취급을 당할 뿐 제대로 돈 가치를 하는 유료 단돈 1,000원이라도 내 돈을 호주머니에서 냈을 때 여러분의 액션 플랜은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물론 이제 그 대가는 뭐 10분의 1 정도 값어치겠죠. 왜냐하면
나눔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정가를 25,000원 받아야 되지만 커피 한 잔 값을 그냥 받고 여러분의 그 더 소중한 경제 독립을 위해서 제가 봉사를 한다 이런 의미로 항상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정을 충분히 여러분이 좀 헤아려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자, 그래서 경제 독립을 위한 최선의 방법 4가지를 좀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매트리스 영화를 보면 빨간 약을 선택했는데 대부분 99명은 100명 중에 99명은 파란 약을 먹거나 그냥 일상에 만족하는 거죠. 이런 시대에서는 내가 가난한 노예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방치된 돈을 해방시켜야 된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특집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이 빨간 약을 선택하는 거는 3일 경제독립 TV를 일단 방송을 들으시는 것, 그리고 마이라이프북을 이벤트 참여해서 득템을 하시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경제독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경제독립 운동가와 여기 모이신 경제독립군들의 성공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강력한 연대로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도구는 이제 과거 부동산에 대한 패러다임에서 AI, 로봇, 비트코인, 이런 피지컬 AI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론 머스크나 젠슨 왕 같은 기업을 만들면 베스트 케이스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테슬라나 엔비디아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거인의 어깨를 올라타는 것이 되는 거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혁신의 파도에 나의 자산에, 전 자산은 아니지만 10만 원, 100만 원을 여기에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혁신의 파도에 올라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험이, 그런 입장권이 우리를 더 많은 확신, 자신감, 또 경제 독립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더 많은 자산이 더 거대한 혁신의 파도에 태워짐으로써 더 빠른 경제 독립, 행복한 부자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2번 보시면 투트랩, 양날개 전략을 쓰시는 게 중요한데, 그 양날개 전략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테슬라와 비트코인을 단 한 주라도 0.0001코인이라도 만원, 10만 원이라도 비트코인이나 테슬라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투자가 실행이 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 3번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 10년 동안 내가 절대 팔지 않겠다. 제가 어머님 사례를 말씀드렸죠. 30여 년 모인 그 피 같은 900만 원은 그냥 900만 원일 뿐, 이게 9억이 될 수 있고 90억이 될 수도 있는 돈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커뮤니티에 대한 연대, 3일 경제독립 TV는 비록 작은 채널이지만 여러분이 이걸 구독 버튼을 눌러주고 시청하심으로써 또 적극적으로 커피 한 잔을 3일 경제독립군에 후원함으로써 여러분은 마이라이프북을 득템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손으로 적는 가장 강력한 도구를, 무기를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의미를 하루아침에 설명하기는 매우 어려운데요. 이 신동일 소장을 믿고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0여 년을 이걸 해보니까 그래도 저는 지금 100억 부자를 향해서 순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그렇게 몇천억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셀러리맨 출신으로서 일반인도 그런 경제 독립 쟁취할 수 있다는 어떤 나름의 그 롤 모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부분을 좀 믿어 주셨으면 하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액션 플랜을 해야 되는 부분,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자, 여러분 유튜브를 단순히 예를 들어 보면 재미있는 유튜브가 굉장히 많죠. 또 정치 편향적인 유튜브도 많고, 그런 채널은 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클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면 이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거는 그런 채널에서 여자 핸드백까지 고가로 팔고 있더라고요. 몇십만 원 하는 거를. 저는 그런 채널을 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자, 이제 명확합니다. 그런 채널 운영자는 본인들이 빌딩도 사고 부자가 되지만 그 채널을 소비하는 그 시청자, 구독자는 계속 가난하게 남아 있는 거죠.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3일 경제독립 TV는 이 경제독립에 특화된 채널 플러스 자기 개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상향시키는 그런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1, 2, 3번을 좀 요약된 걸 보면 한마디로 우리가 경제 독립을 하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단돈 10만 원, 100만 원이라도 수업료를 입장권을 사라는 것과 이걸 통해서 그 20만 원이 1000만 원 되는 이런 실제 성공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2026년을 대비할 때 나의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10년 뒤 100억 부자 또는 뭐 나만의 30억, 50억 목표가 있겠죠. 이런 명확한 그 승리의 지도를 마일라이프북에 여러분만의 마일라이프북 3일 경제 독립 이벤트를 통해서 득템을 하시고 여기에 기록을 한 줄이라도 해보십시오. 그리고 3일 경제 독립 TV가 4-5시간에 걸쳐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찾아낸 경제독립 시학과 컨텐츠를 여러분 나름대로 공부하고 해석을 하면서 자꾸 그 지식을 늘려가다 보면 이 변동성이 매우 심한 혁신적인 주식이나 코인은 멘탈 관리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강력한 멘탈 근육이 생길 거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는 경제 독립을 결국은 100% 성공은 못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10% 20%만 달성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거는 제가 보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경제 독립의 복리 효과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은행원조차도 이 복리 효과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죠. 자, 그래서 테슬라를 만약에 우리가 10년 전에 투자를 했더라면 2020년에 테슬라는 10배, 그리고 2025년 시점에서는 무려 30배의 성장이 있었는데 지금 5년 정도, 6년 투자하신 분이 아직 이런 수익률을 못 거둔 이유는 테슬라의 변동성 사이클 구간에서 지금 제2의 도약의 그 루프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테슬라가. 그러니까 신모델 뭐 2008년, 10년 자 이렇게 모델 테슬라의 초기 모델 성공 이후에 2019년에서 20년 정도에는 10배 상승을 한번 했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그 미래 10년 이상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루프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게 극단적으로 108달러에서 그 448달러까지, 그러니까 488달러까지 그 구간에서 계속 그 사이클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5, 6년을 보내셨을 텐데 이제 지금부터 폭발적인 성과가 예상이 되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은 그 과거 10년을 분석을 해봤을 때 이 100만 원이라는 종잣돈이 그 왜 3천만 원이 되었느냐? 연평균 35.8%의 복리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자, 이거를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은 최종적으로 10년 전에 여러분의 그 비트코인 그 2억 8,500만 원, 테슬라의 3천만 원은 이게 이제 10년 전에 여러분의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 기준으로 테슬라는 3천만 원, 30배가 돼 있을 거고 그 비트코인은 10년 전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285배, 2억 8,500만 원이 돼 있었을 것인데, 자, 이렇게 성공하신 분은 거지는 없겠죠. 있으셔도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내가 이제 이 예를 들어서 꼭 3천이 아니더라도 2억 8,500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그게 100만 원도 좋고 1000만 원도 좋고, 자, 이거를 우리가 투자의 씨앗으로 한다면 정기적금으로 10년 전에 투자했던 금액은 원금 100만 원에 34만 원의 이자밖에 안 붙었는데 요거는 고작 1.34배 정도 성장한 거죠. 그러나 테슬라는 30배, 비트코인은 285배 성장했는데, 자, 이거를 앞으로 여러분이 경제독립운동가 신동일 소장과 함께 이 마일라이프 3일 경제독립 TV와 함께 실제 여러분의 액션 플랜을 잘 따라와서 이행하신다면은 여러분의 미래는 이 복리 효과 그의 효과 때문에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자, 이거는 그 과거에 그 비트코인은 285배, 테슬라는 30배, 정기적금은 1.34배. 자,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100만 원이 앞으로 그 향후 5년, 10년 뒤에는, 그러니까 2030년과 35년 뒤에는 과연 얼마 정도의 그 상승을 할 것이냐. 당연히 복리 효과가 발생할 거고, 일론 머스크 1조 달러 보상안과 함께 최소 6배 정도는 테슬라가 상승할 것이고, 비트코인도
국가적인 채택과 그 마이크 세일러 같은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의 채택을 통해서 2,100만 개의 희소한 비트코인 자산이 분명히 최소 2배 이상은 갈게 개인적으로 볼 때 확실하지만 중간에 우리가 넘어야 할 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2019년에 이 테슬라는 생산 지옥에 빠지면서 마이너스 45%를 기록한 적이 있고요. 자, 그러면서 2022년에는 무려 마이너스 69%를 기록했는데 2022년 12월에 제가 차가운 병상에 누워 있을 때 $108 반대 매매까지 그 문자까지 받았으니까 이로부터 정고점 회복은 1년 1개월이 걸렸고 2019년 생산지옥 이슈부터는 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즉 적지 않은 기간 몇 개월에서 많게는 1, 2년을 우리가 그 정말 겨울 경제독립 만주벌판에서 찬바람을 맞아야 될 순간도 있지만 이를 잘 극복했을 때는 여러분의 미래는 창대해진다. 이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돌이켜보면 2018년에 약 84%의 마이너스와 2022년에는 마이너스 77%. 쉽게 말하면 내가 1억을 비트코인에 투자했는데 8,400만 원이 날아가고 1,600만 원이 남아 있었다면 과연 이거를 누가 잘 견딜 수 있었을까요? 반면에 팔지 않으면 손해는 아니니까 끝까지 크립토 겨울 또 테라 FTX 사태를 잘 넘어오셨다면 크립토 겨울에서는 그 3년이 걸렸고 테라 FTX 사태에서는 1년 8개월이 걸렸는데 자 4년을 넘기지 않습니다. 자 짧게는 1, 2년 만에 길게는 3년 만에 다 정고점을 돌파해서 회복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앞으로 디지털 금 또 이더리움의 미래를 믿고 계신다면은 이런 자산들은 우상향 추세를 유지한다. 그러면 이렇게 극강의 7, 80% 급락의 공포는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극복했을 때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투자 사례를 개인 투자가 성공한 사례가 있냐 봤을 때 롬바로는 이미 그런 롤 모델이죠. 바론 펀드를 통해서 테슬라 주식 본인이 죽을 때까지 절대 팔지 않겠다. 최근에 밝힌 바가 있고 이미 롬바로는 30배 이상의 투자 수익을 이룬 바가 있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에릭 핀먼이라는 사람이 10대 때 그러니까 12살 때 할머니에게 받은 $1,000로 비트코인을 구매했는데 이 비트코인이 10대 후반에 이미 이 에릭 핀먼을 백만장자가 되게 했습니다. 자, 이런 그 제미나이 창업자 윙클보스 형제부터 마이크 세일러까지 테슬라 비트코인에 성공한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 혁신가들은 굉장히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머스크는 스페이스X가 따로 상장되더라도 기존 테슬라 주주가 스페이스X에 신주를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2026년은 우리가 더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이 머스크의 그 스페이스X 2026년에 예정대로 8천억 IPO가 성공한다면 이는 오픈 AI 기록을 뛰어넘는 민간인 최대 상장 기록이 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KBS, MBC의 과거 아이폰 출시의 영상을 여러분이 진지하게 지금부터 시청하시면서 과연 내가 놓쳐버린 10년, 16년 전의 과거를 앞으로 펼쳐질 5년, 10년, 15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독립, 3일 경제독립 TV, 신동일 소장 그리고 마일라이프북 여러분의 용기와 믿음,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이 한번 쭉 그냥 전체 윤곽을 훑어드리고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사람인지라 뭐 4-5시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그 시장에서 5천만 명 중에서 자 1, 2만 명만 볼 때는 인간적인 좌절감도 느낄 때가 많지만 그래도 이 50대 후반에 나름 의미 있는 일을 단 한 분의 시청자를 위해서 또 단 한 명의 마일라이프 사용자를 위해서 경제 독립을 꿈꾸는 분을 위해서 저의 인생을 향상시키고 또 그분의 인생을 향상시키고 우리가 작은 채널이지만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나간다면 그래도 대한민국의
조국은 되찾았지만 2025년 현재 시점에서 나와 내 소중한 아이들, 우리 가족의 경제 독립은 아직 쟁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힘들지만 어려운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자 담담하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12월 많이 바쁘시고 힘들죠. 또 여러 모임도 많으실 텐데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 하루도 따뜻하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됩니다. 남상우 기자입니다. 수백 명의 구매자들이 모인 가운데 오늘 아이폰이 출시됐습니다. 공식 출시를 앞두고 지난 6일간 아이폰을 사겠다고 예약한 사람은 6만 명이 넘습니다. 국내에 출시된 스마트폰 가운데 가장 빠른 판매 속도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스마트폰 라인업을 확대해서 많은 고객분들께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가 깔려 있어 문서 작성, 인터넷 접속 등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전화기를 말합니다. KT를 통해 출시된 아이폰은 운영체제가 빠르게 동작하고 사용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배터리를 교환할 수 없어 문제가 생기면 통째로 바꿔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아이폰의 대항마로 꼽히는 삼성 옴니아2는 아이폰에 비해 운영체제가 느린 게 단점이지만 화질과 CPU 처리 속도가 뛰어나고 아이폰에는 없는 영상통화, DMB 기능을 갖췄습니다. CPU 클럭스는 옴니아2는 800MHz로 현재 나와 있는 스마트폰 중에 가장 빠른 처리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폰 사용자는 전체 휴대전화 사용자의 1% 수준이지만 아이폰의 등장과 함께 새 스마트폰 출시